지연아, 며칠 동안 아버지 곁에 있어 줄 수 있을까? 남편 도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다. 처음엔 단순한 효도 이야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 스며 있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아버지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혼자 지내시잖아. 내가 바빠서 찾아뵙지 못하니 당신이라도 잠깐 다녀와 줬으면 해. 도현의 부탁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시아버님과 단둘이 며칠을 보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너무 간절해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지연은 짐을 꾸려 시골로 향했다. 버스 창가에 앉은 그녀의 눈에 비친 풍경은 점점 도시의 빛을 잃고 논과 들로 바뀌어 갔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그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예감에 가까웠다.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다. 대문 앞에 서 있던 시아버님은 여전히 다정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멀리 오느라 고생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깊었다. 그 깊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지연은 알 수 없었다. 첫날 밤, 지연은 낯선 집의 공기 속에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 그 사이사이로 들리는 낮은 한숨. 그건 분명 시아버님의 소리였다. 정말 외로워서 그런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왔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그날 밤, 창밖으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이 마치 어떤 진실을 드러내려는 듯 지연의 얼굴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낯선 새소리에 눈을 떴다. 거실로 나가자 시아버님은 이미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햇살에 비친 그의 뒷모습은 단단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래, 나이 들면 잠이 짧아지지.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잠시 멈칫하는 어둠이 있었다. 아침 식사 후 지연은 집안을 둘러봤다. 벽마다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 시어머니의 얼굴이 유난히 선명했다. 그런데 사진마다 얼굴 부분이 미묘하게 긁혀 있었다.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지? 속삭이듯 중얼거리자 뒤에서 들려온 시아버님의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 사진은 오래돼서 그래? 곧 새로 걸려고. 그는 담담히 말했지만 그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연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갔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시아버님이 들어왔다. 도현이랑 통화 안 되나? 네, 아까부터요. 요즘 그 녀석이 너무 바쁘지. 그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 집, 요즘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이상한 소리요? 누가 집 안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땐 부엌에서 물그릇이 혼자 움직이기도 해. 지연은 웃으려 했지만 시아버님의 표정은 너무 진지했다.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 그날 밤 비가 거세게 내리는 소리 사이로 진짜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연은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끼며 문을 열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다. 고장인가?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시계 바늘이 멈추며 12시를 가리켰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천천히 복도 끝으로 걸었다. 발소리는 멈췄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끈적했다. 그녀의 손에는 식은 땀이 배어 있었다. 복도 끝 문은 닫혀 있었지만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혹시 아버님이 깨어 계신 건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렸다. 문 안쪽은 작은 방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낡은 손목시계가 수십 개 걸려 있었다.
모두 멈춰 있었다. 그 시간은 하나같이 12시 정각이었다. 지연의 등줄기를 타고 오싹한 전율이 흘렀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그 방엔 왜 들어갔니? 시아버님이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놀라 돌아서며 변명하듯 말했다. 죄송해요. 소리가 나서요. 뭔가 떨어진 줄 알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시아버님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지연의 발끝을 덮었다. 그건 도현이 어머니의 물건들이야. 그분이 떠난 시간, 다 저 시계들에 남아있지. 지연은 숨을 삼켰다. 떠난 시간이라뇨. 돌아가신 시간을 말씀이세요. 시아버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진짜로 떠난 적은 없거든. 그 말은 퍼즐 조각처럼 어딘가에 걸렸다. 지연은 도현이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핸드폰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어둠이 더 짙어지고 있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녀는 시아버님의 방 쪽을 바라보다 책장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검은 나무 상자. 덮개 위에는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상자. 열면 안 돼. 지연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열면 진실이 보이거든. 밤은 깊었고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상자 생각뿐이었다. 왜 열면 안 된다고 했을까? 그 말이 오히려 더 강한 유혹이 되어 심장을 두드렸다. 새벽 2시쯤 시아버님 방에서 들리던 인기척이 사라졌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배어있는 달빛을 따라 거실로 나갔다.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무결이 희미하게 빛나며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한 번만 보면 돼. 그녀는 숨을 죽이고 덮개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 뭉치와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다. 테이프엔 도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남편의 이름이었다. 편지를 펼치자 묘하게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내가 하지 못한 말들을 남깁니다. 그건 시어머니의 글씨였다. 지연은 숨을 삼켰다. 편지 속에는 내가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믿을 수 없던 진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라는 문장이 있었다. 그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걸까? 시아버님. 아니면 도현. 지연은 테이프를 들어 카세트에 넣었다. 찰칵 버튼을 누르는 순간 스피커에서 낯선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연아, 그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지연은 얼어붙은 듯 멈췄다. 이걸 듣는다면 넌 이미 그 집의 비밀 속에 들어온 거야. 음성은 끊어졌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놀라 돌아섰다. 문가에 서 있는 시아버님이 있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떠 있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그걸 왜 들었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어딘가 이질적인 울림이 있었다. 도현이한테도?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이 새하여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님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제 다 알게 될 거야. 곧 그날 밤 지연은 시아버님이 잠든 걸 확인한 뒤 다시 카세트를 틀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잡음 사이로 여자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현이는 모를 거야? 그 아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건 결국 나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지연은 숨을 삼켰다.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다니. 무슨 뜻이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테이프 속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 건 이해해요. 하지만 도현이는
당신의 그 그림자를 그대로 닮았어요. 나를 지켜본 눈빛도 당신과 똑같았어요. 그림자를 닮았다. 지연은 오싹한 기분에 테이프를 멈췄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장면 하나, 며칠 전 도현이의 눈빛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 그 말이 갑자기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남편이 무슨 이유로 자신을 시아버님 곁에 보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 단순한 효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 그보다 더 어두운 이유가 있었을까?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문틈이 흔들리며 낡은 액자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액자 안에는 시어머니, 시아버님, 그리고 어린 도현의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사진 속 도현의 얼굴에 누군가 붉은 펜으로 작은 잭스 표시를 그어 놓았던 것이다. 그때 뒤에서 문이 띠걱 열렸다. 시아버님이 문가에 서 있었다. 못 자고 있니? 네. 잠이 안 와서요. 그럼 잠시 같이 앉자. 이야기할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낯설고 깊었다. 지연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말이야, 지연아,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도현이는 내가 만든 사람이야.